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된 이후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추기는 게, 풍선 효과가 난다느니 이런 식으로 부추기곤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원래는 안 일어나는 게 맞는데 맨날 그 전문가란 작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사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또 넘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 재지정도 35일 만에 지정이 됐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규제할 때도 35일, 이것도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최초이기 때문에 길어졌던 거예요.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저번에 제가 3.19 대책 영상 말할 때 추측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풍선 효과 운운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수가 없는 이유. 왜냐면 경제 상황 때문인 이유가 많은데 이번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된 이후 가격 떨어진 금매만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호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약 및 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재지정 발표 후에는 매수인의 계약 취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잔금 대출이 막힐 수가 있고 집값 하락세가 예상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되면서 갭투기 못합니다. 실수요만 살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살려고 했었는데 재지정되면서 전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호가나 거래량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어디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냐? 엘리트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 왜냐면 이게 장난질 많이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가가 2억 원 이상 낮춰지고 있고 그러니 금매를 요구하는 것 같다. 금매 아니면 안 팔린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만 점검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그 35일 동안에 이상거래만 17건을 적발했으니까 내용은 편법증여 또는 과다한 차익금 이런 것들이죠.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자금 소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지니까 장난질 많이 칠 수 있다고 그러죠. 바로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허위 신고들 이런 것들도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전에 담합해가지고 전세 가격 올리다가 적발된 사람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쳤으면은 매물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됐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징조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지정 전에 92,000건까지 올랐던 것이 24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매물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88,000건대까지 떨어졌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을 때는요? 2월 12일 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9만 건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가전세 껴있는 것도 비싸게 내놓는다든가 혹은 팔 생각도 없는데 가격 올리기 위해서 비싸게 내놓는 것들 그런 것들만 찍어다가 호가 상승했다 가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이상거래 장난질 친 거고 거래 취소가 왜 많이 들어왔을까요? 아까 편법증여 혹은 불분명한 자금 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거래들이 적발이 됐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래가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가격이 떨어질까봐? 아니요. 장난질 하려다가 이제 걸릴까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왔겠냐. 사실 우리나라 법이 그동안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다 보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이 터졌어요. 내가 이번 정부에서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사기치는 인간들한테 처벌 강화한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랬죠. 저런 식으로 시대 교란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일단은 그걸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년치 연봉 혹은 몇십 년치 연봉만큼 더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실수요들 어때요? 세금 올라가죠. 그다음에 집값 올라간다고 막 전세가 올리려고 장난질 치죠. 주거비 올라가죠. 나라 경제 망치는 주범들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원래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켜 놓으니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나는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땡난리 치잖아요. 그게 무슨 재산권 행사예요. 그걸 재산권 행사라고 말할 거면요,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 싹 다 담합해가지고 밥값 10만원씩 올려도 그 인간들은 할 말 없어요. 지들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담합이고 잘못된 거고, 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정당한 투자 행위다? 그런 걸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다. 대파리들이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영화관에서 표 보지도 않을 거 예매해놓고서 담합해가지고 암표로 비싸게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것들은 불법인데 왜 부동산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담합 정도나 잡는 거지. 실거주 한 번도 안 하고 세 주 다 파는 건 되팔이에요. 이것을 무슨 임대인들이 있어야 임차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부가 공공임대만 똑바로 공급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 개판인 나라가 어디냐.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니까. 지금도 뭐 민영화하면 큰일 난다, 뭐 민영화하면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공공임대 똑바로 공급했어야 되는데 공공임대로 집값 못 잡는다 막 이 난리들 치고, 그러니까 정부가 손 놔버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공급 이야기 할 거면 공공임대 공급이나 똑바로 하고, 다른 건요, 교란행위 제대로 잡고 무리한 대출만 안 내주면 돼요. 근데 원래 집값이 잡혀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저금리가 나오면서 집값 부양이 되니까 예전보다 심리가 훨씬 더 세졌죠.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제니 뭐 이딴 말에 속아가지고,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 변수도 안 되던 거 이걸 가지고 변수라고 들고 와가지고 가격 올리고 자빠져 있었던 거고, 지금 가격 떨어지게 생기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초양극화 이야기하던 인간들이 풍선효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풍선효과가 나오는데 무슨 양극화예요. 핵심지만 오르는 양극화인데 주변지도 같이 오르는 풍선효과다. 이게 무슨 대학 갓 졸업한 경력직 뽑는 소리냐. 문제는요, 풍선효과 별 난리 치더라도요, 핵심은 대출이라고 그러죠. 요 상황에서 지금 금융수장들이 모여가지고 대출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달 3일에요.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이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창용 총재, 김병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공개 토론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한 뒤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출 늘어나는 것보다 주담대 늘어나는 게 더 많죠. 나머지 대출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주담대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저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 주담대 공급을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가뜩이나 대출 공급 줄이는데 거기서 주담대 공급 비중을 줄인다는 소리는 주담대가 아작이 난다는 소리다. 저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방안들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2월에 폭증했던 것일 뿐이고, 3월도 아직 시행 안 됐어요. 3월 대출 나온 것도 2월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가지고 가격 올려놓으니까 월별, 분기별에 이어서 지역별 대출 규제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수도권, 특히 서울은 대출이 더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여윳돈 70만 원도 못 모은다는데, 여기다가 금리 내려가면 집값 올라갈 거다.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예금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안 내리죠. 물론 은행의 양아치 짓이긴 한데, 만일 이것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서 대출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대출을 더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예를 들어 지금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는 은행 규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나 갭투기, 대출 중지하는 것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주택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제1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를 차단한다. 이미 3일부터 다주택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금지되었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규제 들어가죠. 농협도 조건부 전세대출 일부 차단한다. 이게 불과 3월 말 3.19 정책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서 끝날까요, 과연? 이것도 그냥 단지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해서 은행권들이 쫄아서 한 거지, 압박 없으면 안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은행이 지금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건전성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을 보면요, 3조를 돌파했다. 매년 무수익 여신이 폭증을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다. 무수익 여신뿐만이 아니라요, 자, 부실대출. 그 중에서도 최악은 추정 손실이죠. 자, 채권 5개 단계 중에서 고정보다 낮으면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추정 손실이죠. 이게 2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근데 늘어난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는 2조를 가뿐히 넘어섰겠죠. 왜냐면 상매각 규모 늘렸는데도 고정이야 여신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났을 때 어땠을까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에도 2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터지고 나서 악화되면서 3조, 4조까지 올라간 거죠. 금융위기 아니다, 경제위기 아니다, 공포 마케팅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요, 안 터졌다고 해봅시다. 안 터졌는데 저 정도예요. 저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터지고 난 뒤에 급증을 해요. 터지기 전보다. 근데 안 터졌는데 이 정도라면 터지면 얼마나 된다는 소리예요. 안 터졌는데도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위기 아니고 단지 경기 침체일 뿐이다. 지금 경제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대기업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이번에 또 발표됐어요. S&P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대폭으로 하향을 했다. 오히려 경제 위기란 중국은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잡았다. 우리나라랑 뉴질랜드만 크게 하향 조정됐다. 이 두 개 나라만 뉴질랜드다. 경제 성장률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자산 성장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채 중심 성장, 부동산 중심 성장의 폐해지. 수출 잘 돼요? 수출 지금 다 작살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관세 폭탄까지 떨어질 상황이죠. 그게 불과 다음 달에 일이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내수 부양에도 모자랄 판에 외국 노들이 집값 올라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들 이득 보려고. 외국 노들 하는 짓거리 뭐예요? 지들이 하는 일이 나라가 망해가는 길이더라도 자기 그 눈앞에 조금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고 번 돈이 많아요? 아니면 나라가 본 손해가 더 커요? 부동산 마피아들을 섞여 있는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이 다 자기 수수료, 그다음에 뭐 강의료, 뭐 책팔이 이런 것들 받아 처먹으려고 나라 망하는 길로 계속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자꾸 저한테 거꾸로 프레임을 잡는 거죠. 나라 망하게 한 건 지들이면서 너네 이러면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라 망한다고 제가 나라 망하게 하는 나쁜 놈이다, 공포 마케팅 한다, 이딴 식으로 지금 프레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좀만 써봐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만들어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데 지들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몰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시간 지나면서 나아진 적 있어요? 기재부는 1.8%, 하나는 1.5%, OECD 1.5%, 골드만삭스 1.7%. 이런 예상들 할 때 더 나중에 나오는 전망이면 전망일수록 더 낮게 잡는다. 즉 최신 전망일수록 더 안 좋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소득 줄죠, 가처분 소득 줄죠, 여윳돈 줄죠. 뭐가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부채주도 성장을 해주세요. 시장에 맡겨주세요. 이딴 소리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부채주도 성장이 돼요? 이번 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가계부채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그러니까 GDP를 갱신해가지고 한번 장난질을 쳤죠. 근데 다음 장난질 치려면 앞으로 한 2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1.2%까지 떨어졌어요. 명목 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GDP 성장률인데 그것도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이 3.8% 이내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3.8%로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생긴 거다. 그러니까 그 3.8% 이야기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뭐라 그래요? 가계대출 늘어나면은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가계부채 억제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자, 결론.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으로 이제 갭 투기가 안 되죠. 그 지역 내에는.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하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히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호가 떨어지고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즉 하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다. 여기에 그 지역들은 장난질을 많이 친 거죠. 이상거래 적발이 하자마자 바로 17건이 터졌습니다. 매물이 급감했다. 물론 전세 낀 매물들이 나왔다가 들어간 경우가 태반이겠지만 호가 올리려고 막 내놨다가 어차피 안 되니까 집어넣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상거래나 호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가격 띄우려는 그 움직임이 사라지고 있는 거다. 가격 장난질이 상당히 심했고 담합질도 엄청나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2월에 집값 올라간다고 하면서 2월에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 풍선 효과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기도 35일 만에 재지정했는데 다음 조치는 더 빨리 나오겠어요? 천천히 나오겠어요? 풍선 효과 나온다고 난리치는 곳들 바로 규제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로 은행권 자체적으로 지금 부실 부채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는 소리죠. 트리거 터진 건 아니고 계속 경제 위기급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죠. 대출이 디레버리징이 안 됐는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경제 위기급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대급 경제 위기 한 번 터트려가지고 디레버리징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그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무너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대출 늘리는 것도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금융 당국이 집값 잡으려고 가계부채 규제를 들어가요? 지난 2년간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부양했는데 그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니까 부채를 어쩔 수 없이 잡는 거다. 경제 성장을 아작나면 아작날수록 부채는 더더욱 늘릴 수가 없다. 근데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죠. 근데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올라간대. 그때보다 대출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돈이 잘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때 아니면 평생 못 샀는데 더 비싼 가격을 지금 어떻게 척척 사주냐.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그때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또 뭐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인간들은 지능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 꼬시려고 젊게 보이려고 뇌까지 주름없게 뇌에 보톡스 맞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순이 있는 말들이다. 절대 이 부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산 사람들 어땠어요? 제대로 물렸죠. 부동산 시장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발을 딛는 것은 반경 5cm 가격으로 박혀있는 지뢰밭을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랑 같다. 지뢰를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